태국 상류층에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 부유한 생활을 해오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대학 생활 중에 겪은 한 사건으로 인해 한국에 대한 반감이 생겼고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에게는 대만도 있고 일본도 있어. 한국 없이도 우리 태국은 충분히 번영할 수 있어. 그는 나아가 한국 제품은 전혀 필요 없다며 한국 브랜드를 무시하는 불매 운동까지 주도했죠. 한때 이 발언으로 인해 온라인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그의 메시지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그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닥칩니다. 한국의 뼈아픈 결정으로 인해 가족이 운영하는 리조트와 골프장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태국에서 한국 기업이 철수한 영향이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온 것이죠. 자신이 저질렀던 그 행동 하나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이 알려지면서 태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의 발언 이후 일어난 놀라운 사건의 전말을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잠깐, 단 1초면 충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저에게 큰 힘을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이 매력적인 사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방콕 출라롱콘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는 25살 타나팟입니다. 저희 집안은 태국 상류층으로 잘 알려져 있고 부모님께서는 방콕과 파타야에서 고급 리조트와 골프장 사업을 운영하며 성공을 일구어 오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어릴 때부터 부족함 없이 유복하게 자라면서 장차 가족 사업을 이어갈 후계자로서의 자부심도 커졌죠. 평소 저는 타이 스피릿이라는 SNS 계정을 운영하며 태국 전통과 문화를 널리 알리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16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한 제 계정은 태국의 자부심을 공유하는 공간이기도 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에 대한 미묘한 반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태국 젊은이들이 K-팝과 한국 드라마에 열광하고 심지어 친구들마저 한국을 동경하는 모습에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태국이 결코 한국에 뒤처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에 친구들과 열띤 논쟁을 벌이곤 했죠. 그러다 한 가지 사건이 저의 감정을 더 자극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국 매체에서 태국 관광지를 다루는 기사가 떴는데 내용이 마치 태국이 한국보다 한참 뒤떨어진 나라처럼 묘사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 리조트를 방문했던 일부 한국 관광객들이 남긴 리뷰에서도 한국 리조트와 비교하면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식의 평가가 줄줄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자존심 강한 저로서는 이런 평가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점점 커지는 반감에 결국 저는 SNS에 글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우리 태국은 한국의 도움 없이도 훌륭히 자립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제품이나 관광객 없이도 우리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어요. 이 글은 많은 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고 태국 곳곳에서 밴 코리아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한국 제품 불매 운동과 한국 콘텐츠 보이콧 운동이 퍼져나갔습니다. 매일 저는 한국 제품을 버리는 모습을 찍어 올리며 태국 전통을 자랑하는 게시물도 업로드했습니다. 이런 활동 덕분에 팔로워 수가 더욱 늘어나고 사람들은 저를 태국의 자존심을 살리는 청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 영향력은 점점 더 커져갔고 운동도 확산되면서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저희 리조트와 골프장에서 한국 관광객 예약을 받지 않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한 것입니다. 처음엔 부모님께서 우려하셨지만 제 뜻이 워낙 강해 결국 제 의견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 리조트와 골프장은 한국인 없이도 충분히 잘 될 거예요. 다른 나라 관광객들로도 충분히 채울 수 있으니까요. 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하며 부모님을 설득했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한국 없이 태국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저는 태국 내 반한 운동의 선봉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며 저의 인생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하는데요. 관광객을 받지 않겠다는 소식이 태국 내 주요 언론을 통해 보도된 후 그 반응은 예상보다 뜨거웠습니다. 태국의 자존심을 지켰다는 응원과 함께 SNS에는 수많은 격려의 메시지가 쏟아졌고 태국 내 젊은 층 사이에서는 한국 제품 불매 운동과 한류 보이콧 움직임이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저 역시 SNS에 우리 태국은 한국에 의존하지 않고도 번영할 수 있습니다. 라는 글을 올리며 자부심을 드러냈고 그 글은 순식간에 수만 개의 좋아요와 지지를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뜻대로 풀리고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몇 주 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경제지에 보도된 기사를 통해 한국 기업들, 특히 현대자동차가 태국에서 추진하던 신규 투자 프로젝트를 전면 유보하기로 결정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한 것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약 5억 달러,
한화로 약 5,600억 원을 투자해 태국의 대규모 공장을 설립하고 현지 부품 제조와 유통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태국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던 외자 유치 사업이었고 최소 2,0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대규모 투자였죠. 현대자동차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소식이 보도된 직후 다른 한국 대기업들도 투자 유보 결정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태국 내 유통망을 확장해 오던 대형 전자업체와 화장품 브랜드들은 현지에서의 영업 확대 계획을 일시 중단했으며 일부 대기업들은 태국 내 유통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한화 약 2조 원에 달하는 투자 계획이 보류되거나 철회될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런 발표가 연이어 이어지자 태국 경제는 심각한 불안을 겪기 시작했고 주요 주가지수는 보도 후 일주일 사이 5%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운영하는 리조트와 골프장 역시 직격탄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관광청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관광객은 태국에서 5번째로 큰 관광객 그룹으로 매년 약 180만 명 이상이 태국을 찾고 있으며 이들이 태국에 남기는 경제적 기여도는 약 60억 달러 한화 약 6조 7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인 관광객은 고급 리조트와 골프장 이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우리 리조트의 주요 고객층이기도 했죠. 하지만 한국 기업들의 투자 유보 소식이 퍼지면서 한국인 관광객들의 예약도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리조트 예약부서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한국인 관광객의 예약 취소가 이어졌고 공실률은 그야말로 눈에 띄게 치솟았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90% 이상이던 우리 리조트의 평균 객실 점유율이 60% 이하로 떨어지며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예약팀에서 추산한 바에 따르면 한국 관광객의 감소로 인해 연간 약 1,200만 달러 한화 약 135억 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경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점차 더 심각해졌습니다. 한국 투자자들이 빠르게 자본을 회수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리조트의 주가 역시 폭락했고 단기간에 약 40% 가까이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주가 하락과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직접 태국 주요 은행들과 협력해 자금 회수를 최소화하려 애썼지만 한국 대기업들이 투자 유보를 결정한 여파는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철수하면서 태국 내 한국 기업과 협력하던 수많은 중소기업들도 영향을 받기 시작했고 한국과의 거래가 줄어든 태국 기업들은 연쇄적인 매출 감소와 함께 고용 불안정이라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결국 자금 조달을 위해 일부 호텔과 리조트를 매각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해 리조트와 골프장 사업의 가치가 빠르게 하락했고 이로 인해 매각 협상에서도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리조트 사업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고심 끝에 시설 유지비와 홍보 비용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자금 유출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경영의 압박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우리 리조트의 성장과 운영이 단순히 태국 내부의 자본만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간과했던 한국 투자자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한국 대기업들이 유치했던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매일 밤 자금 문제로 고민하며 자금 회의를 열었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불안한 기류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 역시 불안한 미래에 대한 걱정과 자본난에 시달리는 리조트의 상황의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때 태국 최고급 리조트로 자부심을 느꼈던 이곳이 점차 침체되고 빈 객실들이 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깊은 후회와 불안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이 위기를 수습해 보고 싶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 없이도 우리 리조트와 골프장이 잘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을 겨냥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동남아와 유럽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특별 프로모션을 기획했습니다. 동남아 관광객을 위해 현지 문화와 연계된 이벤트와 특정 휴양지를 오가는 셔틀버스를 무료로 제공했고 유럽 관광객들에게는 장기 체류 패키지를 선보였습니다. 2주 이상 머무를 경우 파격적인 할인을 제공하며 열대 천국에서 충분히 쉬다 갈 수 있는 고급스러운 경험을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기대와 전혀 달랐습니다. 동남아 관광객들은 저렴한 숙소를 선호했고
예산을 절약하며 다양한 명소를 돌아보려는 경향이 있어 우리 리조트와는 맞지 않았습니다. 유럽 관광객들은 고급 리조트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고 오히려 현지 체험이나 로컬 투어를 선호했습니다. 결국 몇몇 고객이 찾아오긴 했지만 이로 인한 수익은 매출의 하락세를 막기엔 너무나 미미했습니다. 국내 태국 고객을 타겟으로 한 프로모션도 기획했습니다. 주말에 럭셔리 스테이케이션 패키지를 통해 호텔 내에서 고급스러운 스파와 요리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태국인들은 고급 리조트를 자주 찾지 않았습니다. 우리 리조트는 국내 고객들에겐 여전히 특별한 날에만 찾는 장소로 여겨졌기 때문에 큰 수요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실패가 거듭되자 자금난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리조트와 골프장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몰려왔습니다. 고객을 더 유치하기 위해 큰 결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저는 더 파격적인 이벤트를 기획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2박 3일 숙박 패키지와 골프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금 20돈을 경품으로 내걸고 추첨을 통해 그 금을 제공하는 특별 행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경품으로 큰 금을 제공하는 이벤트는 태국 내에서도 흔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통해 잠재적인 고객층의 이목을 끌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2박 3일간 리조트에 머물며 럭셔리한 경험을 하고 추첨을 통해 금 20돈을 받아가세요 라는 홍보 문구를 내세우며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생각보다 참가자는 많지 않았고 이벤트 비용만 늘어난 채로 매출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대규모 경품 행사는 운영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오히려 역부족이었고 리조트의 재정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모든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고 매출이 계속 하락하자 아버지께서는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다며 우리 가족이 보유한 자산을 일부 매각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한때 자랑스러워했던 외제차, 어머니가 소중히 모아온 예술품들까지도 팔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산을 매각해 마련한 자금도 점점 커지는 호텔의 자금 구멍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기존 대출에 추가 대출을 받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께 이를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께서는 고개를 저으며 반대하셨습니다. 단아파. 지금 우리 호텔이 안고 있는 빚도 이미 큰데 추가 대출은 너무 위험해. 우리가 일구어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어. 아버지의 경고에도 저는 당장의 상황을 해결하고 싶어 은행에 대출을 알아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호텔의 신용도가 떨어져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결국 모든 방안을 동원해 보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객실은 여전히 텅텅 비어 있었고 한때 호화롭고 활기찼던 리조트의 로비는 썰렁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불안이 커졌고 일부 직원들은 퇴사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선을 마주하기 어려웠고 그저 상황이 더 나아지기만을 바랐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께서는 결국 강콕 본점을 포함해 몇몇 지점을 매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차마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겨왔던 가족의 자산이 이제는 남의 손에 넘어가야 할 위기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방콕 본점을 포함한 주요 지점들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후 우리 리조트는 과거의 영광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리조트와 골프장은 더 이상 예전처럼 활기를 띠지 않았고 직원들 사이에는 불안과 실망이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떠나는 이들도 많아졌고 그들이 짐을 싸고 리조트를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는 동안 저는 마치 제가 그들의 생계와 희망을 앗아간 것 같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하루하루 생존을 고민해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그동안 소중히 아껴오던 명품들을 하나둘씩 팔아야 했고 고급 가구들까지 내놓게 되면서 화려했던 집안 풍경은 점점 텅 빈 모습을 띄어갔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예전처럼 사람들 앞에서 밝게 웃을 수 없게 되셨고 아버지는 피로에 찌든 얼굴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견디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자존심을 버리지 못한 채 조금만 더 버티면 반등할 기회가 있을 거야 라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한 가지 대담한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우리 리조트만이 제공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통해 고객을 다시 유치해보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셜 다이닝 패키지라는 이벤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패키지에서는 최고급 요리와 함께 유명 음악가를 초청해 리조트의 저녁을 더 특별하게 만드는 VIP 다이닝 체험을 제공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우리 리조트의 명성, 그리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통해 사람들의 발길을 다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기획 단계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고객들이 특별함을 느낄 수 있도록 세계적인 요리 대회에서 수상한 유명 셰프를 초청해 미슐랭 수준의 코스를 선보이기로 했고, 리조트의 아름다운 해변가에서 열리는 저녁 식사와 함께 클래식 연주자들을 불러 품격 있는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오직 우리 리조트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밤을 선사합니다라는 홍보 문구로 대대적인 광고를 진행했고, 홍보 효과는 기대 이상으로 좋았습니다. 온라인 예약 사이트와 SNS를 통해 문의와 예약이 이어졌고, 얼마 후 첫 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행사 당일 리조트는 모처럼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한산했던 로비가 손님들로 가득 찼고, 고급스러운 식기와 테이블 세팅이 돋보이는 메인홀은 더욱 화려해 보였습니다. 셰프가 준비한 정성 어린 요리가 코스로 나오기 시작했고, 손님들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띠며 사진을 찍거나 함께 온 사람들과 즐겁게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클래식 연주자들의 아름다운 연주가 울려 퍼지며 분위기를 더했고, 손님들은 고급스러운 저녁 시간을 만끽했습니다. 오랜만에 리조트 곳곳에서 웃음과 활기가 넘치는 것을 보니 저 역시 큰 기대와 희망을 품게 되었죠. 하지만 이 스페셜 다이닝 패키지는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우선 손님들에게 최고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한 미슐랭 수준의 요리와 고급 와인, 그리고 연주자 섭외의 비용은 막대한 비용을 초래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당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필요했지만 운영비와 인건비가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하루 이벤트에 투입되는 셰프와 공연팀, 그리고 행사 전담 직원들까지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예상보다 더 큰 손님들이 찾아주었지만 행사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컸던 것이죠. 며칠 뒤 첫 이벤트의 결산서를 확인하고 나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VIP 패키지 고객에게 제공되는 혜택이 크다 보니 수익이 오히려 지출을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패키지는 홍보와 일시적인 관심을 끌어올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운영비와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수익성 면에서는 큰 손해를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재정 상황이 더욱 나빠지면서 우리는 스페셜 다이닝 패키지를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셨고, 남은 지점을 매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리조트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마지막 시도마저 무산되었음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저의 자존심 하나로 시작된 무리한 결정이 이토록 큰 파장을 일으켰다는 사실에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매각이 확정된 날, 저는 리조트 로비에 서서 한참 동안 떠나가는 직원들과 이곳을 기억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리조트를 위해 애써준 직원들, 소중한 손님들과의 추억들이 하나둘 떠오르며 제가 무너뜨린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 스쳤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제 어리석은 자존심 하나로 인해 산산조각 났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으며 저는 깊은 후회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리조트 매각이 임박한 절체절명의 순간, 저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마지막 수단으로 한국 투자자들에게 다시 연락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전에는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이유로 한국과의 협력을 무시했지만 이제는 그 결정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족과 리조트를 어떤 위기로 몰아넣었는지를 절실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리조트를 구해내야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SNS에 올렸던 모든 반한 게시물들을 삭제했습니다. 태국의 자부심을 지키겠다며 한국을 무시하는 발언을 여러 번 남겼지만 이제는 그 말들이 얼마나 경솔하고 무책임했는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글을 하나하나 지워가면서 과거의 잘못이 사람들에게 어떤 불신을 심었고 우리 리조트가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글을 지우고 난 후에도 마음 한구석에는 깊은 후회와 죄책감이 남았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저는 한국 투자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재투자를 요청하는 메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없이는 우리 리조트가 회생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과거 제 잘못으로 인해 불신을 초래한 점, 그리고 무리한 결정으로 큰 상처를 남긴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제 모든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신뢰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담아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한국 투자자들이 상심이 아주 컸었는지 일주일 동안 반응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뜻밖의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과거 우리 리조트와 여러 차례 협력했던 한국의 여행사 대표가 직접 연락을 준 것입니다. 그 여행사는 몇 년간 한국 VIP 고객과 연계된 프리미엄 투어를 주로 맡았던 곳이었습니다. 대표님은 당신의 리조트에서 과거 한국 고객들이 보낸 멋진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문제들로 인해 재투자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대신 우리 여행사의 VIP 고객을 다시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감사의 마음으로 VIP 고객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할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한편 저는 그동안 남아있던 리조트 인테리어와 장식을 태국의 전통적인 스타일로 새롭게 꾸며보기로 했습니다. 리조트 곳곳에 현대적인 고급스러움과 태국 전통의 조화가 돋보이게 리모델링하고 현지 예술가들과 협력해 리조트 내에 전시회를 열어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보자는 계획이었죠. 그동안 한국과의 협력을 무시했던 것과는 반대로 이제는 외부 협력과 융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꼈기 때문에 현지 예술가들과의 협력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마침내 리조트는 예전보다 더 활기 넘치는 분위기를 되찾아 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여행사에서 보내온 VIP 고객들로 리조트의 공실률도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예술 전시회는 SNS에서 큰 화제를 모으며 현지인들 사이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재정 상태는 위태로웠고 VIP 고객을 유치하는 비용과 관리 운영비가 높아 금방 추가적인 투자가 없으면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얼마 후 한국에서 또 다른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과거 우리 리조트의 주 고객이었던 기업 임직원들의 비즈니스 행사와 연수 프로그램을 다시 리조트에서 열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리조트가 제안하는 프로그램을 일정 기간 동안 시범 운영한 후 재정 상황에 따라 재투자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이었죠. 저는 그 제안을 기회 삼아 리조트의 재기를 위해 더욱더 헌신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상황을 뒤돌아보면 리조트를 매각해야 할 상황이 눈앞에 닥친 절박한 순간 저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한국 투자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도움을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이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가족과 리조트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만 했습니다. 먼저 저는 그동안 제 SNS에 올렸던 반한 메시지들을 모두 삭제했고 모든 흔적을 지우고 나서야 저는 한국 투자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겨우 대답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곧바로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 투자 담당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저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으로 진지하게 저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과거 리조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과의 협력 덕분이었음을 솔직히 고백하며 이전의 잘못된 판단을 후회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리조트를 운영하면서 한국 관광객과 투자자들의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반드시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다짐도 덧붙였습니다. 담당자들은 제 진심 어린 고백을 듣고 한참 동안 조용히 저를 지켜봤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지는 순간이었지만 지금의 절박함이 창피함을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담당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타나파 씨, 우리가 그동안의 상황을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일이 완전히 잊히지는 않았지만 태국 시장과 귀 리조트의 잠재력은 여전히 높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이번에는 긴밀한 검토와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그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저는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저에게 단기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장기적인 협력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저는 그 자리에서 다시 기회를 얻게 된 것에 큰 감사를 표했습니다. 리조트로 돌아온 후 저는 내부 개편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직원들에게도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한국 고객들을 맞이하겠다는 뜻을 전하며 모두가 그 변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리조트 곳곳에 한국어 안내판을 설치하고 레스토랑에는 한식 메뉴를 추가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고객들이 더욱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VIP 맞춤형 패키지를 기획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유지해왔던 태국 전통의 정서를 살리면서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리조트를 새롭게 단장해 나갔습니다. 또한 리조트 내에서 열 수 있는 한국 문화제를 기획해 한국 고객들이 편안히 즐길 수 있는 문화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주말마다 유명한 한국 영화들을 상영하고 영화와 어울리는 다과를 제공하여 고객들이 리조트 내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자 한국 고객들은 좋은 반응을 보였고 SNS에는 리조트의 특별한 이벤트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보며 리조트가 진정한 변화를 통해 새롭게 자리 잡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근의 유명 관광지들과 협력해 맞춤형 투어 프로그램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조트에서 주요 관광지까지 직통으로 연결되는 셔틀 서비스를 운영하며 한국 고객들이 태국을 더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고객들은 호텔에서부터 태국의 다양한 문화를 쉽게 체험할 수 있어 큰 호응을 보냈습니다. 얼마 후 투자 담당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리조트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추가 투자를 검토하겠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매각 위기까지 몰렸던 우리 리조트가 가까스로 재기할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버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지만 눈가가 촉촉해진 것을 보고 저도 울컥하는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되었고 앞으로 절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음 깊이 다짐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절대 반복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진심으로 한국 관광객들에게 다가가겠다고요. 한때 자존심에 눈이 멀어 무책임한 결정을 했던 제 모습이 이제는 더없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이 우리 리조트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한국 고객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제가 로비에서 새로운 한국인 고객을 맞이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마침 그 고객분은 과거에도 우리 리조트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며 오랜만에 다시 오게 됐네요. 이곳의 태국 전통과 현대적인 고급스러움이 참 그리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의 따뜻한 인사에 저는 감동했고 그동안 리조트에 남아준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는 생각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저는 리조트 곳곳을 개선하며 매일같이 그 감사함을 잊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리조트 내 레스토랑에서는 한국 고객들을 위해 한국의 밤이라는 특별 행사를 기획해 전통 태국 음악과 함께 한국 음식과 태국 음식을 결합한 퓨전 요리를 선보였습니다. 고객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새로운 경험을 즐길 수 있도록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특별한 요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 한국과 태국 고객들이 함께 어우러져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니 이제야 진정한 교류의 장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또한 한국 고객을 위한 커뮤니티 투어 프로그램을 마련해 리조트 직원들이 직접 태국 현지 시장과 전통 문화 행사에 동행하는 특별 체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함께 동행하며 고객들에게 태국 문화를 소개하고 현지인처럼 태국의 다양한 매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한국 고객들은 리조트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지의 색다른 모습을 즐기며 더욱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고 그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한국 고객들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존심에 얽매여 무모한 결정을 내리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매일같이 로비에 서서 새로운 고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며 이제는 진심과 겸손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저의 어리석은 자존심으로 큰 위기를 겪었지만 이제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고객들에게 더 따뜻하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진정한 협력과 신뢰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할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한국과 태국이 서로에게 귀중한 동반자라는 것을 깊이 느끼며 우리 리조트가 이 두 나라를 연결하는 다리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존심과 편견에 사로잡혀 소중한 것을 놓칠 뻔했던 제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많은 생각을 안겨드렸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성장은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할 때 더욱 값지게 다가오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감동과 교훈이 담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